네,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경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의 성민창 교수님입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성민창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로는 영어교육과에 소속돼 있고요. 대학원 과정에서는 저희 대학의 신설 온라인 학위 과정인 AI 융합 영어교육 전공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 제목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저의 기준으로는 챗 GPT가 굉장히 뛰어난 언어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이걸 쓰면 기존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시도를 외국어 교수 학습에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각각의 개인의 목표나 그런 필요에 맞추어서 나아가서 다른 기술들에 이렇게 맞추어주는 그런 외국어 교수 학습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느낀 외국어 교수 학습에서 챗 GPT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 중심, 학습자 중심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좀 사람을 좀 떼어놓고 이제 기술을 좀 가운데 놓고 기술끼리 어떻게 좀 커스터마이징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챗GPT랑 정말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누구랑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냐 물어보면 가족한테는 미안하지만 네, 챗GPT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느꼈던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막힘이 없다. 내 말을 잘 이해한다. 그리고 저는 이 세 번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곳에서 다 해결된다. 제가 인터넷 창을 계속 여는 성격이 있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딱 하나를 띄워놓고 계속 거기서만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그 안에 논리 체계에서만 해결하는. 그것이 나중에 인터넷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유튜브 영상도 많이 봤는데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재밌었습니다. 예. 컴퓨터공학부의 김건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김건희 교수님께서 출연하신 영상인데요. 이 영상 가운데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친구가 있다. 아는 건 별로 없는데 말 많은 입만 산 친구. 그리고 정말 똑똑한데 말은 잘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굳이 비유하자면 전자에 가깝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정보가 있지만 어쨌든 말은 잘한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자연어 처리를 잘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챗GPT가 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대화하기겠죠. 저는 이제 영어 교육에 있으니까 영어로 대화를 하면 영어가 느니까 한번 그걸 해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 위에 보시면 나 너랑 영어 컨버세이션 하고 싶다. 토픽은 스포츠. 그리고 내 레벨은 B1 레벨, 중급 레벨이라고 하고, 그리고 연기를 좀 하다가 내가 밤이라고 하면 대화 그만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that's great 하면서 저한테 축구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축구팀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토트넘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좋아는 하지만 그게 철자를 정확하게 알 정도로 좋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철자가 틀렸어요. 철자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챗GPT는 잘 이해하고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참 대화를 하다가 한참 있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너 내 영어 실력 알아? 물어봤더니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억을 해서 너 B1 레벨이잖아 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대화를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이 언어 모델이 이 맥락 가운데 중요한 정보는 활성화시킨 상태로 유지시킨다는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 대화하다가 제가 마음이라는 신호를 주자 대화를 마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It was nice chatting with you 이렇게 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대화를 마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텍스트 분류, 감성 분석인데요. 그래서 텍스트 분류는 어떤 텍스트를 줬을 때, 이 텍스트는 뭐 기사다, 이 텍스트는 시다, 이 텍스트는 노래다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제목에 신문 인터넷 기사를 가져왔어요. 가지고 와서 한 단락을 주면서 물어봤죠. 아래 글의 장르는 무엇이야? 물어봤더니 쭉 대답하고 맨 밑에 빨간 줄 친 부분을 보시면 잘 맞추죠. 건강에 대한 기사다. 이 건강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와서 제가 물어보니까 건강에 대한 기사라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분류를 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감성 분석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주고 또 댓글, 약간 선한 댓글, 중립적인 댓글, 약간 부정적인 댓글 다 가지고 와서 제가 다 붙여넣으면서 감성 분석해달라. 기사는 중립적이고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달린 것은 약간 부정적인 감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맨 밑에 뭐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선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감성이 있다라고 잘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것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할 수 있는 과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하지 않는 과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좀 모호한, 하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 정보 이외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줄고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뭐 소리 파일을 분석한다거나 또는 웹사이트 주소를 주고 여기 들어가 봐라 그러면 실시간으로 거기를 방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것은 지금 하지는 않고 있고 또 비윤리적인 자연어 처리, 뭐 폭탄 만드는 법 알려줘. 그럼 안 알려줍니다. 비윤리적인 것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향후 챗GPT의 모습은 이 중에서 안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죠?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 말씀드렸어요. 챗GPT가 어떤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근데 이제 외국어 교수 학습 차원에서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4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 접근성 차원에서 챗GPT는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네, 단점은 이제 유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사용자에 대한 활동이 제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자연어 처리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어 이해와 생성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단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니까 사람이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챗GPT를.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거짓 정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지식의 차원에서 보면 방대한 지식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언어 연습을 하고 싶은데 언어 연습보다는 자꾸 지식 학습 중심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외국어 교수 학습에서 좀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지막이. 제가 틀리면 아까 토트넘 기억나시죠? 토트넘 제가 철자 틀렸는데 챗GPT가 친절하게 고쳐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고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제공해요. 그런데 너무 빨리빨리 흘러가고 너무 많은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계속 오니까 제가 그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곰씹지 않고 그냥 쓱쓱쓱 지나가니까 이 피드백이 외국어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피드백이 내재화되지 못할 그럴 우려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그러면 외국어 교사와 외국어 학생이 챗GPT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일단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쭉 나열해 봤습니다. 일단 외국어 교사는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때 쓸 수 있고, 그죠? 이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겠죠? 수업 계획을 챗GPT랑 같이 할 수 있어요. 또는 이제 수업을 실시할 때 챗GPT를 데려다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 교실에. 그리고 평가를 제작하거나 평가를 할 때 채점할 때 또 챗G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측면에서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하는 게 항상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챗GPT를 쓰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목적성 있는 외국어 사용이 장려된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 외의 것들도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주도 독해는 질문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를 쭉 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또 질문을 하면 또 텍스트를 줍니다. 근데 이 텍스트는 내가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청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뭐 자기 주도성이 훨씬 더 강하게 담겨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외국어 교수 학습 커스터마이징에서 챗GPT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영어 교육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례가 이제 영어를 중심으로 제작되어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게 한 4가지 과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학습자에 맞춰주자. 다양한 학습자가 있는데 이런 학습자에게 맞춰주자. 그래서 첫 번째 2개 과업은 학습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업이에요. 먼저 학습자가 스스로 이제 목표를 세우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목표, 내 계획이 있어야지 뭘 달성을 하잖아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생 M으로 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은 영어가 왜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초등학생인 거예요. 자꾸 엄마 아빠가 시키고 선생님 시키는데, 그리고 자신이 하고는 있긴 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궁금한 그런 학습자입니다. 이때 챗GPT가 영어 학습 상담가의 그렇죠?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대화를 한번 제가 챗GPT랑 나눠본 대화입니다. 가상의 대화가 아니라 실제로 나눈 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 나는 한국인 초등학생이야. 커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왜 영어를 배워야 할까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만 볼게요. 의료 분야에서 필수적인 언어다. 많은 논문과 연구들이 영어로 작성됐다. 다른 나라의 환자들과 어떻게 대화할래? 그렇죠? 그리고 국제적인 시각은 의사에게 중요하다. 이런 이유가 있고 마지막에 결정될 날이죠. 그렇죠? 영어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보니까 저 스스로가 연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설득이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타당하잖아요. 너무 타당하고. 그래서 설득이 됐습니다. 고마워. 그러면 나는 얼마나 영어를 잘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좀 어렵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성적이나 구체적인 레벨을 정해줘. 항상 이렇게 뭐 구체적인 걸 요구하면 챗GPT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딱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하긴 어렵지만 하지만 굳이 하자면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첫 줄이 나오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답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계속 말하면 언젠가는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학 분야에서는 토플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충분한 실력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초등학생에게 뭔가 구체적인 뭔가 점수를 딱 줬어요. 뭔가 분명한 그런 걸 줬습니다. 근데 초등학생이 이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토플 90점 정도가 뭐지? 그럼 그 정도 점수를 받으면 어떤 거를 이해할 수 있어? 하면 하나만 줄래? 물어보니까 챗GPT가 이런 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초등학생은 이 글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언젠가 이 글을 이해해야겠다라는 명확한 어떤 감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뭐 단어 수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목표가 정해졌어요. 이제 목표가 생겼으니까 이제 방법을 물어봐야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마워. 내가 저 정도 수준이 되려면 이제 10년 동안, 10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알려줬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난 초등학생이니까 쉽게 얘기해줘. 쉽게 얘기했는데 너무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다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챙기기 어려운데 3개만 정해서 하루에 몇 시간만 하면 되는지 추천해줘 했더니 딱 이렇게 추천해 줬습니다. 이게 뭐 가장 좋은 영어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영어 책 읽기 30분, 드라마 보기 1시간, 영어 노래 듣기 10에서 30분 구체적으로 정해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화가 어떤 의의와 기대 효과가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부모나 교사의 일방향적인 잔소리가 아니라 어떤 나의 궁금증에 대한 챗GPT의 굉장히 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를 잘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추상적인 목표나 계획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챗GPT와 함께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고 학습자 자신도 그 구체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구체화된 목표 그리고 구체화된 계획에서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획득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체 목표, 계획, 수립, 수용, 거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 주도성을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하나뿐인 약속인 것이죠. 이것을 학생이 교사 학습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만약 교사라면 학년도 초반에 학생들을 데리고 다 핸드폰 꺼내서 챗GPT랑 대화를 해보도록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를 세워봐라. 어떻게 공부할지 대화하면서 풀어내봐라. 그리고 그것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공유해보는 그러면 훨씬 더 좀 동기가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더 장려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게 외국어로 대화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중학생으로 좀 나이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안녕,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 나는 초중급 수준이고 중학생 2학년 남학생이야. 나는 한국에 살고 있고 자연에 관심이 많아. 친구처럼 영어로 대화하자. 그랬더니 막 친구처럼 대화하는데 영어로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어로 하자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렇죠? 챗GPT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하면 수정이 됩니다. 영어로 하자 하니까 I'm sorry 하면서 영어로 쭉 되죠. 그래서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진행이 되는데 나는 조금 말하는데 챗GPT는 굉장히 많이 말하는 거예요. 뭔가 너무 막 힘든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데 너무 듣기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you say too many sentences. 그래서 can you reduce it? 했더니 sure 하고 문장을 줄였는데 여전히 질문이 너무 많아요. 질문이 2개씩, 3개씩. 그럼 질문 2개, 3개 답하려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골치가 아프니까 또 말했죠. You ask too many questions. reduce it 했더니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이킹 좋아하니? 김밥 먹었어. 김밥 맛있어서 그랬더니 이런 질문도 해요. 마지막에 밑에 보시면 김밥 먹었다고? 그럼 김밥을 너가 손수 싸서 갔니? 아니면 그 상점에서 샀니? 그래서 굉장히 뭔가 대화가 재밌더라고요. 하면서 대화가 쭉 진행되다 보니까 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등산 갈 때 뭘 가지고 가니? 간식은 뭘 가지고 가니? 그래서 제가 중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삶을 달걀 이 생각이 났다. 그런데 삶을 달걀을 중학생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How can I say 삶을 달걀 in English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대화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개가 됩니다. 대화가 재개되죠.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턴에서는 그 어휘 학습이 일어나고 첫 번째 턴과 네 번째 턴을 보면 저 밑줄진 표현들을 이렇게 모방해서 자신의 발화에서 재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계속 챗GPT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지속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대화의 의의와 기대 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는 중학생이고 수준은 어떻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메타인지 과정이 개입을 했겠다 생각이 들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영어로 대화하자는데 한국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해결하는 거죠. 영어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수준에 적절한 방식으로 너무 말이 많다 좀 줄여줄래? 너무 많이 물어본다 좀 줄여줄래? 적절한 방향으로 대화를 설계할 수 있다. 그 다음 필요한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상호작용을 지속했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이 계속 어떤 자신에게 유익한 대화 경험을 자신이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필요한 걸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외국어 학습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이제 교사가 이제 학습 목표를 달성할 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유의해야 될 사항을 챗GPT와 대화한다든지
또는 우리 학생 수준에 맞는 자료를 추천을 받는다든지 생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사람 중심으로 커스터마이징을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 이제 기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챗 GPT도 인텔리전스잖아요. 어떤 인격체다. 그래서 챗 GPT를 중심에 놓고 얘랑 어떤 기술이 잘 어울릴까? 얘랑 어떤 기술이 친하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기술 분야에 없고 교육 분야에 있으니까 그냥 낮은 수준에서 어떤 친구 맺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좀 유익할 것 같은데, 좀 뭔가 보기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렇게 챗GPT를 소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챗GPT를 이미지로 연결한다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MS사에서 개발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하나씩 어떻게 친구를 맺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에 학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챗GPT가 텍스트로 말한 것을 소리로 들려주고 내가 말한 것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챗GPT한테 넣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키보드를 만질 일이 없는 거죠. 나는 말로써, 그리고 모니터를 볼 일도 없는 거죠. 그렇죠? 입과 귀를 사용해서 챗GPT와 대화를 하는 그런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뭐 유튜브 영상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만큼 우리가 뭔가 외국어로 회화를 연습하는 것에 목말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을 챗GPT와 무료로 24시간 내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챗GPT한테 역할을 줄 수 있겠죠. 너가 손님을 하고 내가 그 어떤 식당의 종업원 역할을 할게. 그렇게 대화를 해보자 하면 구체적인 어떤 상황, 바이 상황으로 역할극을 연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챗GPT와 달리2, 이제 달리2는 어떤 명령 프롬프트를 주면 그 명령문에 맞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 그림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저는 챗GPT한테 먼저 이야기를 좀 만들어 줄래, 뭐 제목을 만들어 줄래 했더니 뭘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이야기 책에 쓸 표지가 필요한데 그 표지를 제작할 달리2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그래서 그걸 받은 거죠. 그걸 가지고 달리2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넣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결합하면 이야기 자료가 생성될 것입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결합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에서 이미지를 생성해서 어떤 식으로든 교사가 편집 과정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내용을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소녀가 숲길을 가다가 다친 새를, 상처받은 새를 발견해서 치료해주고 친구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받아서 넣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고, 보면 뭐 숲, 새, 소녀 그림이 아름답게 잘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는 한번 먼저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화를 들어보고 이 대화가 어떤 챗GPT를 사용한 대화인데요. 챗GPT를 사용해서 만든 대화인데 이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잘 송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have you ever noticed that we see things differently? What do you mean? Well, like our eyes see different things and our brains put them together. Huh? I don't get it. Like some cells in our brain care about shape, but not color, and other cells care about color, but not shape. Oh, I think I get it now. So, we don't see everything about something all at once. Yeah, exactly. It's like our brain puts it together like a puzzle. That's so cool. I never knew that before. 뭐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뇌 속의 어떤 그 세포는 형태를 보고 어떤 세포는 색깔을 보고, 그래서 따로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작년도 수능 24번 문제 지문을 가져다가 제가 챗GPT한테 주고 이것을 장르 전환을 시켰습니다. 대화문으로, 두 아이의 대화문으로 바꿔달라. 그리고 나서 이 대화문에 적절한 이미지를 구글에서 검색을 했죠. 그래서 내와 보는 것, 그리고 두 아이의 대화가 나와 있는 것을 검색을 해서 그것을 이제 클로버 더빙해 놓고 뭐 목소리 입혀서 금방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한 3분, 4분 안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능 특강 이런 거 할 때 조금씩 좀 풍부하게 뭐 듣기도 해보고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훨씬 이제 쉬울 것 같죠. 그리고 아까 들었던 내용이 이 읽기보다는 훨씬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 듣기를 할 때 고맙게도 그 극중 인물이 I don't get it 그렇게 얘기해줘서 더 쉽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좀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친숙하게 그 주제라든지 내용에 접근할 수 있고 나중에 그것을 읽기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제가 챗GPT랑 진짜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가 산으로 들로 막 갑니다. 그래서 막 제가 연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사람인 척 저런 사람인 척 연기를 하는데 심지어 무슨 연기를 했냐면 제가 미국 식민지 시대 배경의 로맨스 소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척 연기를 한 거예요. 저는 하나도 몰라요. 미국 식민지 시대 배경의 로맨스 소설을 모르는데 흘러가다 보니까 저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물어봐요. 자꾸 로맨스 소설에 대해서. 근데 제가 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른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얘가 저한테 물어본 거를 다른 챗GPT한테 물어보고 얘가 알려주면 그걸 읽어주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답을 가져다가 얘한테 알려주면 얘가 또 물어보고 얘가 또 물어본 걸 제한테 물어보고 제가 알려주면 얘한테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챗GPT 창을 2개 띄워놓고 저는 그냥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둘의 대화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가 굉장히 깊어지는데 뭔가 저는 좀 편안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4가지 차원에서 그 기술 중심 커스터마이징을 말씀드렸고 기대 효과와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으로 TTS, 그죠? STT 그 과정은 외국어 회화 연습을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뭐 소음이라든지 발음의 문제로 음성 인식이 정확하게 안 되었을 때 엉뚱한 텍스트가 생성이 되면 뭔가 대화가 단절된다는 문제가 있겠죠. 2번째, 달리 2로 이미지와 결합하는 것은 읽기 흥미 동기 부여엔 좋지만 어떤 생성된 이야기 자체,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번째는 이제 저 챗GPT로 뭐 장르 전환을 시키고 그걸로 대화 영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듣기 활동, 읽기 활동, 굉장히 풍부해지는 활동이 되는데 좀 제작 과정이 좀 수고스럽고 더빙이라는 것이 아직은 여전히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챗GPT끼리 대화시킨 것, 저는 한 발 물러나 있고 대화시킨 것은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 좋습니다. 하지만 남의 지식을 쓰다 보니까 저의 대화 몰입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겠죠.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챗 GPT는 제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뛰어난 언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수 학습에서 챗 GPT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면 학습자, 사람 중심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 중심의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죠. 이 챗 GPT는 철수 AI랑 그쵸? 또는 뭐 지형 AI랑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 하면서 제가 AI끼리 자꾸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챗GPT가 지금은 하지 않지만 조만간 할 수도 있는 과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맥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저도 그 김대식 교수님의 유튜브 영상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 달리2 개발 업체도 오픈AI입니다. 그래서 챗GPT를 개발한 업체랑 같죠. 그래서 오픈AI가 지금 언어도 처리하고 이미지도 처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AI의 최대 투자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Azure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이 이미 빙에 채팅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 될까? 챗GPT와 그림을 같이 보면서 외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애저에 올려놓고
들어가서 내 발음 평가해봐라, 내용을 평가해달라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챗GPT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검색을 하거나 방문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질문에 답을 얻음으로 사람들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더 이상 방문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웹페이지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려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챗GPT의 활용 영역 중에 우리가 당연히 외국어 교육, 특히 영어 교육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 교수님께서 가족들도 멀리하고 그냥 계속 챗GPT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특히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얼마나 풍부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토론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토론자로는 이번에는 현지 고등학교의 교사로 계시는 성동고등학교의 김낙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선생님의 발표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제 얼굴을 크게 보다 보니까 많이 당황을 했어요. 저에게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챗GPT를 실제 그 교수 학습 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민찬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유익한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이 챗GPT라는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특성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글자가 많이 나오고 글자 위주로 제공이 되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정도의 문신력을 어느 정도 갖춘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 특강 독해를 할 때 챗GPT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챗GPT가 실질적으로 교수학습 현장에서 적용된다는 것은 공교육에 구체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이지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다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고등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영어 시간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지루하죠.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럼 영어 시간이 지루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얘기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초점을 두고 성민찬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챗 GPT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1장에서 말씀하신 학습자 중심 커스터마이징에서 피드백 문제는 외국어 대화 과업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챗 GPT로 이제 영어로 대화를 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제가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을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I goes to school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반응은 무시를 합니다. 말이 맞으면. 두 번째 반응은 I goes to school이 아니라 I go to school이야 이렇게 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 그러니까 피드백에 대한 부분, 결국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아까 그 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습자의 인터널 프로세싱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챗 GPT는 인터널 프로세싱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듯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리셉티브 스킬 적용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챗 GPT를 활용하면 어떤 수준의 학습자들이 영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다른 교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소한 영어 교과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수준의 학습자에게 다 도움이 됩니다. 낮은 수준의 학습자들, 그러니까 영어 수능에서 일치불일치나 사실적 정보 파악, 그러니까는 센텐스 단위의 이해가 필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 챗 GPT는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중급 이후에 주제 제목 유지, 대의 파악한 문제에서도 챗 GPT는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챗 GPT가 너무 많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거기에서 사실은 챗 GPT가 갖고 있는 한계와 희망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자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학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어 독해를 읽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수능 영어에서 나오는 대입학 문제인데 브레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브레인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실질적으로 거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학습자들은 그런 글을 읽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챗 GPT한테 바로바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간 교사는 그런 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혼자고 학습자들은 다양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들의 인지체계에 직접적으로 인터벤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챗 GPT는 그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자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완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교사의 슈퍼비전이 필요합니다. 감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습자들이 이렇게 쭉 그 챗 GPT와 대화하는 내용을 구글 시트나 이런 데다가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교사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연구자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학습자들이 어디에서 모르는지가 다이얼로그식으로 다 나오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툴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학습자들이 수능 영어 지문을 보면 보통 140자에서 150자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거기에 있는 지문 전체를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을 할까요? 선생님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첫 번째 방법은 다 치는 거겠죠. 하지만 한국어로 140자에서 150자 정도 되는 단어를 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버립니다. 사진을 찍어서 구글 렌즈나 아니면 네이버 팝하고에 집어넣고 OCR로 문자 인식을 시킨 다음에 문자 인식한 걸 챗 GPT에다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학습자들은 굉장히 빨리 디지털 상황에 적응하고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학교 인터넷망 중에 교사망이라고 있습니다. 학생망이 있고 교사망이 있는데 교사망에선 챗 GPT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안적인 문제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오픈이 되어 있지만 선생님들에게는 크게 오픈이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요. 성 교수님께서 기술 중심 커스터마이징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교수 자료의 제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연구자나 교사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들의 기호에 맞게 그림을 생성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 학습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그림 보고 말하기 과업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고요. 앞으로도 학습자들끼리 서로 그림을 교환하고 이걸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활동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달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림을 제너레이트하는 프로그램들이 초보적인 단계지만 제 기억에 2018년도에 구글 트랜슬레이트이 처음 공교육 현장에 충격을 줬을 때에 비교를 했을 때 4, 5년 동안의 발전은 엄청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새로운 도구들이 들어왔을 때 교수 현장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그 토론에서 말씀해 주셨던 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문제가 영어에서도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챗 GPT는 답을 주는 데 있어서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지속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과와 다르게 영어나 국어 같은 언어 교과에서 독특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교과의 교수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외국어 교수는 단순히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뭘 몰랐지?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캐치업해야 되지? 와 같은 적극적이고 일상적인 질문을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교과군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부의 그 인지적인 프로세싱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교정적인 피드백을 챗 GPT는 제공해 줄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에듀테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챗 GPT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챗 GPT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챗 GPT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챗 GPT에게 어느 정도 역할을 주고 그리고 챗 GPT가 잘하지 못하는 교정적 피드백 제공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에듀테크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면 교육적으로 더 의미 있는 그런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어 교육은 사실은 기술의 주도에 의해서 약간 수동적인 변화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언어학과 영어교육학 그리고 컴퓨터공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영어 교육의 측면에서 새로 들어오는 혁신적인 기술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영어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 비판적인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직 교사이시면서 또 영어 교육 연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예리하게 현장에서의 그 활용, 그다음에 아까 그 교정적 피드백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